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얼마 전 10월 13일 엔비디아에서 DGX 스파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는 문구를 앞세워 등장했는데요. 최근 제가 리뷰했던 제슨 토르와 성능이나 가격대가 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해 보여도 쓰임새부터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파크는 연구실과 개발 환경에서 모델을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장비로 데이터 센터 수준의 성능을 책상 위로 가져온 워크스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르는 그 모델을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즉 DGX 스파크는 AI를 만드는 곳에, 제슨 토르는 AI를 실행하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DGX 스파크가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그리고 제슨 토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사양표를 보면 성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한데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제품이 태어난 환경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DGX 스파크는 겉보기엔 소형 워크스테이션처럼 생겼지만 내부 구조는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AI 서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핵심에는 GB1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이 들어있죠. 이 슈퍼칩은 그레이스 CPU와 블랙웰 GPU, 이 두 가지 칩이 하나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레이스 CPU는 암 명령어 기반의 중앙 처리 장치로 데이터 전처리나 일반 계산을 담당하고, 블랙웰 GPU의 경우 대규모 병렬 연산에 특화된 그래픽 처리 장치로 신경망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NVLink C2C라는 고속통신 회로로 직접 연결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CPU 중앙 처리 장치와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서로 떨어진 칩으로 존재합니다. 이 둘은 메인보드 위에서 PCI 익스프레스, 즉 PCIe라는 표준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PCIe는 일종의 공용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장치가 동시에 이 버스를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에서 GPU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보내거나 GPU가 계산을 마친 결과를 다시 CPU로 돌려보내야 할 때도 이 PCIe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의 물리적 거리와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PCIe는 슬롯을 통해 메인보드 상의 여러 장치를 연결하기 때문에 신호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전기적 지연, 즉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즉 대역폭에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PCIe 5.0x16 인터페이스의 이론적 대역폭은 편도 기준 약 64GB/s, 양방향 기준 약 128GB/s입니다. 이 수치는 GPU 내부의 메모리 대역폭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CPU와 GPU 간 데이터 전송 구간에서 병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GPU는 초속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CPU와의 데이터 교환 통로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학습 데이터나 모델 파라미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반면 NVLink C2C는 이런 병목을 없애기 위해 CPU와 GPU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PCIe처럼 메인보드를 경유하지 않고 칩 수준에서 바로 통신하기 때문에 신호 경로가 짧고 지연이 크게 줄어듭니다. NVLink C2C는 PCIe Gen 5x16 대비 훨씬 넓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을 제공하여 그레이스 블랙웰 아키텍처에서는 이 고속 링크를 통해 GPU, CPU 캐시 일관성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유지합니다. 즉 NVLink C2C가 수배 이상의 넓은 데이터 통로를 제공하면서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GPU가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때 CPU가 별도로 복사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용량 모델의 학습이나 추론 속도가 크게 빨라지게 됩니다. DGX 스파크에는 128GB의 통합 메모리가 있습니다. 통합 메모리란 CPU와 GPU가 각각의 메모리를 따로 쓰지 않고 하나의 큰 메모리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덕분에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형 AI 모델도 데이터 이동 병목 없이 한 대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CPU와 GPU가 메모리를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은 제슨 토르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DGX 스파크에서는 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코헤런트 유니파이드 시스템 메모리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를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즉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 위에서 서로 완벽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CPU와 GPU가 각각 자기 전용 메모리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CPU는 시스템 메모리 램을, GPU는 그래픽 전용 메모리, VRAM이나 GDDR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PU가 처리한 데이터를 GPU로 넘길 때마다 복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데이터를 GPU로 보내거나 학습한 모델의 결과를 CPU로 다시 돌려보낼 때
이런 복사 단계 때문에 병목이 생기고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니파이드 메모리, 즉 통합 메모리입니다. 통합 메모리는 CPU와 GPU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하고 동일한 주소 공간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CPU와 GPU가 같은 데이터를 복사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 일관성, 코헤런시입니다. CPU와 GPU는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PU가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GPU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전 데이터를 읽는다면 결과가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CPU와 GPU가 메모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서로 알려주고 캐시를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이 과정을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버가 처리합니다. 즉 CPU가 작업을 끝내면 드라이버가 GPU에게 이제 데이터를 다시 읽어 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를 흔히 UVM, Unified Virtual Memory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말하는 코헤런트 유니파이드 시스템 메모리는 이보다 한 단계 진보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헤런트는 단순히 주소를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캐시 일관성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CPU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순간 GPU의 캐시도 그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GPU가 결과를 계산해 저장하면 CPU도 즉시 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복사나 동기화 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조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아키텍처, 즉 DGX 스파크나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같은 시스템에서 NVLink C2C 고속 인터커넥트를 통해 구현됩니다. 단순한 데이터 통로가 아니라 CPU와 GPU 사이에서 캐시 상태를 하드웨어적으로 실시간 동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CPU와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동작하며 메모리 접근의 다른 지연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처럼 CPU와 GPU가 서로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워크로드에서는 이런 하드웨어 수준의 메모리 일관성이 성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DGX 스파크가 이를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제슨 토르 같은 엣지용 SoC는 같은 LPDDR5X 메모리 풀을 CPU와 GPU가 공유하긴 하지만 공식 문서에서는 DGX 스파크처럼 NVLink C2C 같은 하드웨어 일관성 프로토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메모리를 같이 쓰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학습보다는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추론인 만큼 캐시 동기화는 소프트웨어, UVM이나 드라이버가 담당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연산 성능을 살펴보면 FP4 기준으로 1pflop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플롭은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뜻하는 단위이고 P는 10의 15승, 즉 1경을 의미합니다. 1pflop은 1초에 1경번의 실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P4는 4비트 정밀도로 계산한다는 의미인데 이 FP4 기준의 1pflop은 고정밀 FP16 또는 FP32 연산보다 정밀도는 낮지만 대형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 추론에서는 속도와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처럼 DGX 스파크는 CPU, GPU를 고속 NVLink로 연결하고 통합 메모리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초당 1경회 이상의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용 AI 서버, DGX H100, GB200 클러스터 등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스파크는 이 구조를 데스크탑 크기로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룸이나 클라우드 리소스 없이도 연구실 혹은 개인 작업 환경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직접 훈련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 구조를 책상 위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DGX 스파크는 FP4, 즉 4비트 부동소수점 연산 기준으로 최대 1 pflop 수준의 AI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FP4란 숫자를 표현할 때 4비트만을 사용하는 초저정밀 형식으로 FP16 혹은 FP8보다 데이터 크기가 작고 연산량이 줄어 연산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만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도 손실을 막기 위해 FP16 또는 FP8 정밀도로 값을 누적하거나 보정하는 기법이 함께 사용됩니다. 즉 FP4 성능 수치는 단순히 4비트 연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혼합 정밀도 운용까지 포함한 결과입니다. 제슨 토르의 경우 공식 자료에 따르면 FP4 기준 최대 2070 테라플롭스, 즉 약 2.07 pflops의 성능을 기록합니다. 이 수치는 트랜스포머 엔진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스파시티가 적용된 조건에서 측정된 최대 이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트랜스포머 엔진은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에 탑재된 정밀도 관리 기술입니다. 신경망의 각층이나 텐서 단위로 FP16, FP8, FP4 정밀도를 자동으로 전환하며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해 스케일 팩터를 조정함으로써 저정밀 연산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FP4 연산의 효율이 극대화되지만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동일한 연산 속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토르 성능 표시에는 스파시티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파시티란 모델의 가중치 행렬 내 일부 값을 0으로 만들어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하는 기법으로 대표적인 예가 2대4 스파시티입니다. 이는 4개의 가중치 중 2개를 0으로 두어 하드웨어가 0값에 대한 연산을 건너뛰도록 함으로써 이론상 연산량을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토르의 2.07 pflops라는 수치는 이 스파시티 최적화도 적용된 상황을 전제로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FP4 성능을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연산 조건에서 측정된 수치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트랜스포머 엔진이 활성화되었는지, 스파시티가 어떤 비율로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FP8이나 FP16 같은 혼합 정밀도 운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성능은 크게 달라집니다. 토르가 수치상으로는 스파크보다 높은 FP4 처리 능력을 보이지만 이는 특정 가정 해서의 피크 이론치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모델의 크기, 전력 한계, 정밀도, 전환 전략 등에 따라 상대적인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P4 성능 비교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명확히 통일한 뒤 평가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슨 토르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제품의 주요 사양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GX 스파크는 DGX 웨스라는 전용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이 DGX 웨스는 사실상 우분투 리눅스를 기반으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개발 환경에 맞게 직접 손본 커스텀 배포판입니다. DGX 스파크는 전원을 켜면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스택이 사전 탑재된 상태에서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패키지는 NGC 카탈로그를 통해 손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쿠다 스택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쿠다는 GPU를 이용해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병렬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DGX 웨스에는 이 쿠다에 필요한 드라이버, 개발 도구, 그리고 다양한 수학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세트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따로 환경을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텐서R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텐서RT는 학습이 끝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빠르게 실행 추론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가속해주는 엔비디아의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DGX 스파크에서는 학습뿐 아니라 모델을 바로 테스트하거나 실시간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NGC 카탈로그도 DGX 웨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GC는 파이토치, 트리톤, 라마 같은 주요 AI 프레임워크나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하는 저장소입니다. 개발자는 NGC에서 필요한 모델이나 프레임워크를 바로 불러와 실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의존성 설정 없이 실험과 튜닝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DGX 스파크에 탑재된 커넥트X7 네트워크 어댑터입니다. 이 장치는 DGX 스파크와 다른 시스템 간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엔진으로 공식 문서에 따르면 2대의 DGX 스파크를 직접 연결해 확장형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성으로 최대 400OB 파라미터, 약 4050억 개 규모의 모델을 분산 학습할 수 있으며 GPU 간 데이터 교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커넥트X7은 단순히 스파크끼리 연결하는 용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DGX 스파크에서 학습하거나 튜닝한 모델을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아마존, 아주어 같은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해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로컬에서 검증한 모델을 손쉽게 대규모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DGX 스파크의 성능 표기에서 등장하는 FP4 1pflops라는 표현을 보면 DGX 스파크가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처리하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FP4부터 살펴보면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FP4는 4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입니다. 숫자를 저장할 때 4비트만 사용하는 매우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32비트나 16비트에 비해 훨씬 적은 메모리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도를 낮추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한 번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연산 속도가 크게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정밀 연산이라고 부르며 최근의 대형 언어 모델이나 영상 인식 모델은 이런 저정밀 연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의 비트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텐서RT와 쿠다 최적화 도구가 결합되어 저정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에는 NVFP4, 즉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의 FP4, 형식 및 양자화 기법이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스파시티 최적화를 적용해 불필요한 연산을 건너뛰어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결합된 결과로 DGX 스파크는 FP4 정밀도에서 최대 1 pflops 성능을 달성합니다. DGX 스파크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자가 복잡한 환경 세팅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모델 실험과 튜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자연어 모델이나 비전 모델을 실험하려고 할 때
NGC 카탈로그에서 파이토치, 텐서플로, 트리톤, 혹은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학습 모델을 컨테이너 형태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환경 설정이 모두 포함된 일종의 완성된 실행 패키지인데요. 사용자는 이 컨테이너를 DGX 스파크에 바로 띄워서 프로토타이핑, 즉 모델 구조나 파라미터를 실험적으로 저장, 로라 파인 튜닝, 즉 저용량 추가 학습으로 모델 특화, 그리고 지연과 처리량 검증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과거에는 반드시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GPU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DGX 스파크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대의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로컬 환경에서 모델을 불러와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다시 검증하는 일련의 개발 루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DGX 스파크는 데이터 센터급 인공지능 연구와 모델 튜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제슨 토르는 엣지라고 부르는 현장형 AI 시스템을 위한 장비로 소프트웨어 구조의 중심에는 제트팩과 아이작 로스 스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팩은 제슨 시리즈를 위한 통합 리눅스 배포판으로 GPU 컴퓨팅에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들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제슨 전용 리눅스 OS, 쿠다, 쿠디NN, 텐소 RT, 그리고 각종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결합되는 것이 바로 아이작 로스 스택입니다. 아이작 로스는 로보틱스 개발을 위한 GPU 가속 로스트 패키지 모음으로 카메라 이미지나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시간으로 전처리하며 딥러닝 기반 탐지, 추적, 슬램 등을 GPU상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작 심은 별도의 시뮬레이션 환경이며 제슨 기기에서 직접 구동되지는 않습니다. 이 덕분에 토르는 센서 데이터 입력부터 추론 결과가 모터 출력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전체 제어 파이프라인을 낮은 지연으로 온보드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르의 전력 예산은 약 40에서 130W 범위이며 예를 들어 카메라는 초당 30에서 60프레임, 로봇 제어주기는 20에서 50Hz 수준으로 실시간 동작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토르보드 하나만으로도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없이 완전한 로봇 AI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DGX 스파크와는 다른 개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스파크에서는 실험 설계나 파인 튜닝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적 작업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모든 환경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분리되어 있어 파이토치나 트리톤 같은 프레임워크를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서버급처럼 구동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실이나 스타트업에서는 DGX 스파크 한 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미세 튜닝, 로컬 추론 검증에 반복적인 실험 루프를 돌리기 좋습니다. 반면 토르의 개발은 제어와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토르는 약 40에서 130W 정도의 전력 예산 안에서 센서 입력부터 모터 출력까지의 전체 제어 루프를 실시간, 즉 리얼타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같은 시각 센서는 초당 30에서 60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보내오고 로봇의 제어 주기는 보통 20에서 50Hz, 즉 1초에 20에서 50번의 명령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빠른 주기를 맞추기 위해 제팩과 아이작 스택, 그리고 로스2는 카메라 캡처, 전처리, 추론, 제어 명령 송신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보드 내부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토르보드 한 장으로 완전한 로봇 AI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DGX 스파크는 연구, 개발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하고 제슨 토르는 로보틱스 중심으로 센서를 연결해 모델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같은 블랙웰 세대라도 스파크는 개발 워크스테이션, 토르는 엣지 로봇 런타임이라고 구분하시면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DGX 스파크와 제슨 토르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두 플랫폼입니다. 스파크는 연구실과 개발 환경에서 모델을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장비로 데이터 센터 수준의 성능을 책상 위로 가져온 워크스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르는 그 모델을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즉 DGX 스파크는 AI를 만드는 곳에, 제슨 토르는 AI를 실행하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스파크가 생성형 AI나 대규모 언어 모델의 실험과 파인 튜닝을 담당한다면 토르는 그 결과물을 이용해 로봇, 드론,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실제 기기 위에서 구동하며 세상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비의 관계를 단순히 성능 비교로 이해하기보다는 AI 개발과 활용을 잇는 하나의 연속된 생태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스파크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토르 위에서 움직이고 토르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다시 스파크로 돌아와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식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성된 AI 개발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적절히 연결한다면 AI 연구와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좁혀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상 위의 데이터 센터에서 현장의 로봇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AI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에서 최근 공개한 DGX 스파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DGX 스파크와 제슨 토르 같은 최신 플랫폼을 비교해보며 AI 개발에 사용되는 장비와 도구의 스펙, 그리고 최근의 하드웨어 설계 흐름까지 한눈에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저희가 올리는 최신의 컨텐츠를 계속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